넥슨의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는 2010년부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키워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팔아왔습니다. 더 강한 캐릭터를 갖기 위해 일부 유저들은 큰 돈을 쓰며 구매하기까지 했는데 일종의 뽑기와 같아 효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트럭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선호 아이템의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사실상 0에 수렴하도록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오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피해자들에게 넥슨 캐시로 보상하라는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내렸습니다. 우선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한 아이템 구매자 5,674명을 대상으로 11억 원 상당의 보상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인 레드큐브와 블랙큐브의 사용액의 각각 3.1%와 6.6%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넥슨 캐시로 지급받게 됩니다. 분쟁 조정위는 넥슨이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상의 필요성, 또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지청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적으로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도록 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넥슨 측은 권고안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2007년 소비자 집단 분쟁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분쟁 해결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상 지급 대상이 메이플 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로 확대될 경우 총 보상액은 217억 원 수준으로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 판매되는 한 뽑기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떨어뜨린 데다 아예 확률을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돈으로 살 수 있는 결정적 한방으로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용자의 확률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자들이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하거나 이에 분노한 게임 이용자들의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최근 717명의 이용자가 모여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용자 5,826명이 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나선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 기준의 100배 넘는 인원이 모인 겁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개별 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이 조정이 불발되면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집단 소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블더 전연남이었습니다.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 게임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건 한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무작위로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워주는데 마치 뽑기나 다름없어서 확률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3년 전 게임 이용자들이 본사 앞에서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넥슨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겁니다. 이 공정위는 넥슨이 실제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떨어뜨린 데다 아예 확률을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워낙 위반 기간도 길고 핵심 상품이다 보니까 워낙 관련 매출액이 큽니다. 이에 분노한 게임 이용자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용자 508명이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 가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이용자가 500여 명 더 있어서 이 소송 가액 규모는 더 커질 거라는 게 이용자 측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일부 이용자가 넥슨이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알려 피해를 봤다며 게임에 쓴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현금 캐시 아이템의 정보를 전혀 공지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게이머 입장으로서는 받아줄 수 없는 일이죠. 지난해 2심 재판부는 넥슨이 이 이용자에게 아이템 구매 비용의 5%인 57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넥슨의 온라인 PC게임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2003년 출시 이후 누적 이용자가 2,300만 명에 달합니다. 넥슨은 2010년부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키워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았습니다. 반복 구매를 유도하며 이 게임 매출의 3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더 강한 캐릭터를 갖기 위해 1년에 2억 8천만 원어치 큐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뽑기나 다름없는 이 아이템의 확률을 의심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갔고 3년 전 본사 앞에서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용자들이 확률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할 때는 최대한 숨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적극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금 캐시 아이템의 정보를 전혀 공지하지 않고 확률을 조작했다는 것은 게이머 입장으로서는 받아줄 수 없는 일이죠. 공정위는 넥슨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다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위반 기간도 길고 핵심 상품이다 보니까 워낙 관련 매출액이 큽니다. 넥슨은 이용자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때의 일을 소급해 제재하는 것이어서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시 입장문을 내고 확률 공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넥슨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제재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